네, 안녕하세요. 뉴저지의 정영윤입니다. 오늘 휴먼 라이브러리 우리 아둘람의 전 세계에서 또 있어요? 말씀? 네, 없으시죠? 아둘람에 뭐 우리가 한 20여 분, 어떨 때 한 25분 정도 되는데 전 세계 750만 제외 동포들 가운데 뭐 여기 아둘람은 반 정도는 이제 한국에 살고 계시고 반 정도는 뭐 러프하게 재외 동포입니다만 재외 동포의 선출직 정치인이 두 분이나 계시죠. 그래서 지난 8월에 제8차 한국 외무부 재외 동포청이 주관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글로벌 한인 정치인 포럼에서 우리 호주 시드니에서 한정태 시의원, 그리고 미 동부 지역 뉴저지 버겐 카운티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스테파니장 시의원 두 사람이 지난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3박 4일 동안 진행된 포럼에 참석하셔서 아마 외부인들은 거의 참석이 불가능했고 이 선출직 그 정치인들만 아침 9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 계속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된 줄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그저 경험을 나누고 또 본인의 생각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호주의 한정태 시의원님 마이크 켜시고 먼저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는 옆에 있기 때문에 또 마이크 끄고 막 하울링이 생겨서 복잡하니까 우리 한정태 형제님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환영합니다. 아, 네. 애기 아유, 소식부터 반갑습니다. 먼저 좀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애기. 네네네. 일단, 아기는 지금 오늘로 80일 됐고요. 예, 예쁜 딸인데, 어, 참, 저는 또 이렇게 늦게 본 케이스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79년생이라서 43인데, 이제 첫 딸을 보게 됐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원래 이쁜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이쁘고요. 그리고, 네, 행복한 날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히 이제 아기가 이렇게 어린데 지난달에 그 이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세계 제 8차네요. 8차 세계 한인 정치인 포럼인데요. 이제 여기에서 작년에 7차 때는 온라인으로 제가 조인을 했었고요. 그때는 이제 제가 후보였었고 선거운동을 할 때였고요. 그때도 사실 많이 아둘람 공동체에서도 많이 좀 아이디어도 주시고 하셨던 것 같고, 그때 그렇게 하고, 작년 12월에 선거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어, 어, 정말 굉장히 가까운 한 500표 차이로 당선이 되게 됐습니다. 없는 자리를 이제 만들어서 비집고 들어가서 이제 된 케이스인데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활동을 이렇게 하고, 올해 이제 8차 세계 한인 정치인 포럼, 취지는 보니까 재외동포 재단에서 좀, 멀리 보고,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돈을 많이 들이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재외동포 대한민국 시티즌십도 없는데, 어, 어쩌면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로 거둔 돈으로 이렇게 어, 가서 예, 이런 기회를 이제 얻게 됐는데요. 이제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나라 핏줄이나 이 디아스포라들이 어, 밖에 여러 곳에서 다 각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한 군데 모아서 서로의 나눔과 배우고 서로 끌어주고 선후배 관계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그런 취지로 괜찮은 한 10년, 20년 밖을 내다봤을 때는 나중에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투자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다녀와서요. 그래서 오늘 이제 좀 말씀드릴 부분은 제가 이제 어떻게 해서 또 가게 된 거랑 이제 거기서 또 이제 제가 초선으로 이렇게
되었지만 되고 경험도 많이 없는데 어떻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네, 아마 호주라는 특성과 사실 여기 스테파니 우리 의원님도 계시지만 아마 훨씬 경험도 많으신데 아마 뭐 위치적으로 저희 호주 시드니에서는 지금 현재 2명밖에 없고 뭐 그런 특성과 또 초선에 대한 뭐 캠페인에 대해서 이제 각자의 스토리를 나누는 그런 코너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발표 어,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빨리빨리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그리고 갔다 와서 가서 제가 또 좀 배운 그 노하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일단 어, 이게 스크린 쉐어를 될 수 있게 해놨네요. 네. 어, 일단 거기에서 지금 어떤 스크린이 보이시나요? 네. 아, 네네. 있습니다. 뭐 일단 저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아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예, 호주 시드니에 있고, 호주 뉴사스웨일스 주정부가 있고, 아까 연방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주정부,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의회가 있습니다. 그 시의회에서 이제 라이드라는 시이고요. 저는 이제 1993년도에 호주로 조기 유학을 간 케이스고요. 조기 유학을 갔고 시드니대 약대를 졸업해서 약사로 한 8년 근무를 하다가 또 이제 교사로 과학 교사로 근무를 또 한 10년 이제 11년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배구 코치로도 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주 시티 오브 라이드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가 이제 하버 브릿지가 있고 오페라 하우스가 있는 여기가 이제 작은 이 다운타운을 시티 오브 시드니라고 하고요. 사실 사는 면적은 시드니라고 하면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평지로 되어 있는 이쪽을 다 시드니 메트로폴리탄 에리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라이드는 거의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에 한인들이 많이 이제 모여 사는 이스트우드라는 지역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이제 뭐 인구는 한 13만 명 정도 되고요, 이 라이드에. 예, 그리고 뭐 시드니 인구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는 이제 한인들은 라이드 전체에서는 한 5%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나온 저기 서쪽 구역에서는 한인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 호주는 약간 역사가 미국이나 캐나다보다는 좀 역사가 짧은 이유 때문에인지 몰라도 일단 아직은 2세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태고 이제야 3세들이 아마 아이들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2세들은 정말 좋은 직업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프로페셔널을 가지고 있는데 정치 쪽에서는 아직 많이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인 수에 비해서 좀 정치인이 적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아직 여기 계시는 분들은 교민분들은 호주 정치는 전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선거 날에 뭘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한국 정치에는 엄청난 관심이 있고요. 여기 살면서 절대 돌아가지도 않으실 거면서도 엄청난 관심을 한국 정치에 가지고 계시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거 나와서 이제 선거 운동을 하면서도 그렇고 호주 정치 참여에 대한 것도 별로 이렇게 많이 문화적으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런 챌린지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쪽으로 저한테 멘토로 있으실 분들도 없고 정치계에서는 한인 멘토는 없었고 그래서 호주인들 멘토들과 같이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당으로 나와서
가지 이제 캠페인에 대한 이제 선거 운동에 대해서 이 정치인 포럼에서 좀 쉐어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어 그 선거할 때 이제 뭐 코비드 때문에 좀 약간 뭐 이런 뭐라 그러죠? 이거 홍보물을 나눠줄 수도 없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또 1 년이나 또 딜레이가 됐어요, 사실 선거가. 그래서 1년 동안 딜레이 되면서 이제 붕 뜬 거죠. 어떻게 보면 선거 운동을 1년 더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그런 면이 있었는데 지치는 동안 이제 저는 어 한인 미디어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글을 이제 어 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그래도 잘하는 그런 것들 교사로서 그리고 약사로서의 어떤 어 어 교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우리 한인 동포들한테 어 널리지를 나눠 드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글을 많이 쓰기 시작했었고요. 어 이 엘렉션은 이제 사실 자유당이 이렇게 보시면은 자유당은 파란색, 그리고 노동당은 이제 빨간색, 그리고 그린당이 저렇고 인디펜던트가 회색입니다. 그래서 저번 분위기는 어 노동당이 그린이랑 손을 잡고 이렇게 해서 훨씬 저쪽이 이제 다수당이었고요. 그리고 자리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4 자리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이제 어 파란색이 6 개가 됐고요. 저랑 또 다른 한 분까지 같이 해서 그렇게 되고 이제 노동당 5 자리에 인디펜던트 무소속이 이제 1 자리 하게 되었고 인디펜던트랑 저희랑 훨씬 가깝게 일을 하기 때문에 좀 이제 저희가 다수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선거 운동하는 것 중에 인제 뭐 제가 글도 많이 썼었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아직도 여기 어머니들 학부형들이 호주에서 교육 시스템을 밟아온 보다 분보다는 안 밟고 여기에서 아이들을 인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아주머니들끼리 학부형들끼리의 카드라 통신도 있지만 또 어 직접 교사인 제가 어 유학생으로서 여기에서 고등학교 생활도 해 보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가르쳐 보기도 하고 하면서의 제 어떤 시각으로서의 여러 가지 의견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글을 많이 썼었는데요. 그런 게 좀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 그런 게 잘 통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선거할 때는 또 이제 제가 예전에 십몇 년 12년 전에 일을 했었던 그 약국도 사실 저희 선거구에 있는 약국이에요. 그래서 그 약국에도 제가 뭐 학생 때부터 치면 거의 한 10 년을 제가 머물러 그 약국 안에서 일을 하면서 한인 어르신분들을 많이 대했기 때문에 어 그렇지만 이제 지난 10년 교사 일을 하면서는 그쪽에 많이 가지를 않았었는데 이제 선거 운동하면서 또 약국 앞에 가 가지고 약국에서 다 후배들이고 또 다 아니까 그 앞에서 이제 서서 계속 그냥 혼자 1인 캠페인이죠. 오시는 손님들한테 다 인사한 거죠. 옛날 10 년이 지나도 계속 오시는 손님들은 오시니까 이제 그때 좀 젊은 어떤 약사 청년 그게 저라고 여기 포스터 다 붙어 있지 않냐고 "저 이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좀 드리고요. 그렇게 또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인 단체 활동도 사실 지난 5-6년 동안 좀 많이 했었던 그런 것들이 있어서 네 이렇게 그냥 사진들 어 옥타라는 행사가 있었고 한인회 여러 이거는 이제 제 글 나왔던 것들이고요. 음 그리고 학교 생활 또 이제 뭐 일단 학교의 생활도 이제 학교도 저희 지역구 안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어 학교에서도 굉장히 좀 저는 되게 즐겁게 제가 고등학교로 돌아간 마냥 이렇게 즐기면서 이렇게 일을 해서 그랬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좀 아이들이랑 학부형들이랑도 많이
이제 친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10년 동안에 그 지역구에 있는 이제 뭐 학부형 학생들 다 졸업생들도 이제 투표권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한인만이 아니고 또 다른 또 배구 커뮤니티도 이제 저희 학교 대표만이 아니고 또 지역 대표 코치를 하면서 다른 학교 배구하는 아이들하고도 잘 알게 되었고, 네, 그렇게 되어서 아마 이제 캠페인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음, 또 럭키하게 잘 당선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선이 되고 이제 선거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었던 거기 상인들 한인타운에 있던 한인타운이라고 이제 부르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코리아타운이라고 그런 상인들을 어떻게 해서든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냐 이렇게 고민을 해봤었을 때 이제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코리아타운으로 지정을 시키자고 하는 거였는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되자마자 바로 그 분위기 타가지고 첫 번째 회의 때, 첫 번째 시의회 때 이제 그 안건을 내고 그리고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데는 뭐 다른 당의 정치인들까지 다 잘 어그리를 시키고 포섭을 했어야 됐는데요. 또 거기에서 또 저기 다른 당에 있는 레이버 파티에 있는 또 한인 시의원 과의 도움으로 같이 이제 통과를 시킬 수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환경을 바꾸고 그 길을 좀 잘 마킹을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코리아타운으로 공식적으로 지정을 하도록 디자인을 계속 보고 버젯을 뽑고 그 예산을 뽑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이제 정치인 포럼 갔을 때에는 이제 발표할 때 당시에 이제 제 마음가짐은 이제 앞으로 미래는 제가 어떤 계획에 대해서는 저도 제가 어, 데이 접이 교사인 만큼 사실 그 차세대에 굉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 정치계 쪽으로도 차세대들을 좀 더 많이 이렇게 좀 모티베이션을 하고 또 멘토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리고 또 포럼에서도 이제 이런 다른 정치인 선배님들 다른 나라지만 다른 정치인 선배님들한테 많이 배우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발표는 이런 식으로 갔었고요. 이제 가서 제가 저도 이제 뭔가 배우고 얻고 싶은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았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보니까는 미국이랑 캐나다는 정치인이 제법 있더라고요. 제법 있고 보니까는 보좌관들도 한국인들을 데리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정책 저기 뭐죠? 뭐 비서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한인들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관광 같이 버스 타고 관광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 달고 왔냐. 어떤 정치인은 그 비서관들을 한 3명, 4명을 달고 온 거예요. 젊은 애들을.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어떻게 되는 건지.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그 요나 마틴이라는 그 캐나다의 여기 지금 회장이에요. 네, 회장이시고 또 캐나다 연방 상원 의원이시기도 한데요. 이분이 정치계에 있으시면서 이런 인턴십 프로그램을 했다고 해요. 인턴십 프로그램이 이제 차세대들을 사실 정치계 쪽으로 그 비서관들이나 이렇게 사무관, 비서관 이쪽으로 쑥 일단은 넣어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프로그램인데 이제 거기에 그 4개월 동안에 그러면 아이들의 이제 웨이지가 나가야 되겠죠. 애들의 임금에 대한 한 반 이상이래요. 한 70%를 그 한인 커뮤니티 단체에서
책임을 지고, 그리고 이제 연방 의원이시니까 이거에 대해서 친구들, 그러니까 주위에 같이 일하는 MP들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일하는 의원들한테 어차피 직원을 뭐 5명에서 10명 정도 뭐 이렇게 부리고 있는데 너 싸게 한 명 더 쓸래겠죠, 이게. 또 싸게 한 명 더 한번 써볼래? 이런 어떤 오퍼를 하고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서플라이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서로 좋은 거잖아요. 윈윈이고 싸게 쓸 수 있고 이쪽도 경험을 할 수가 있고. 이제 경험하면서 이제 사실 뭐 4개월 이렇게 인턴을 쓰면 뭐 어느 직업이나 그렇듯이 사실 뭐 갑자기 직원을 서류 보고 면접 20분 해 가지고 뽑는 거랑 4개월 일을 시켜서 일을 다 배워 놓은 사람이랑 4개월이 끝난 지점에서 고용을 할 때 사실 또 그 안에서 4개월 동안 아리빠릿하게 또 저희 차세대들이 잘하면 충분히 풀타임으로 이게 연결이 될 수가 있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쓸 수 없어도 또 다른 분한테 다른 분들이 또 이게 직원을 찾을 때 레커멘드가 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어 그런 이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제가 좀 파고 캐나다 팀이랑 줌으로 미팅을 좀 해서 앞으로 좀 많이 거의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할 것 같아요, 많이. 예, 근데 이제 이쪽에서도 준비가 많이 돼야 되겠지만, 그쪽도 유대인들, 그 주이시 커뮤니티, 유대인들의 그 방법에 커피 앤 페이스트를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유대인 인구는 적은데 어떻게 이렇게 정치적인 대표들이 이렇게 좀 많이 있고 그쪽에 힘이 있냐, 이런 거에서 그런 식으로 차세대를 키우는 그런 걸 좀 들어서 이렇게 새로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앞으로 조금 더 계획을 잡아서 배우고 한 단계씩 한 단계씩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얻었던 점은 그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약간 앞으로 조금 이제 이 뭐 포럼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기대하는 점들은, 또 제가 보니까는 이번에 가서 종로구청장이랑 종로구 의회 시의원들하고도, 구의원들이죠, 하고도 미팅을 했었고, 또 이번에 또 제주도에서 도의원들이 또 오셔가지고 호주에, 그래서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누고 대화를 해봤었는데요. 한국의 정치 시스템이랑 정치 시스템이 많이 틀린 것 같은데, 호주랑도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고, 네. 그래서 어, 그 응? 정치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제 좀 배웠으면 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만약에 한국에서 할 때 한국 뭐 의회든지 이런 데도 한번 가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으면 하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짧게 갔다 왔는데요. 한국에서 이렇게 아들란 분들도 잠깐이지만 다 얼굴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요. 또 그리고 또 이 스테파니 장 선배님, 그리고 정영민 목사님이라 해야 되나, 형제님도 같이 보고 오래 막 시간 못 보냈지만 그래서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아무튼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뭐 발표하셨을 때 쓰셨던 PPT까지 잘 해주셔서 여러분들 잘 들으셨을 것 같아요. 뭐 오늘은 질문을 뭐 또 이렇게 좀 나중에 몰았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바로 그냥 스테파니 장에게, 오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두 사람이니까 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 끄고 스테파니가 마이크를 키면 될 것 같습니다. 스테파니께서 얘기하시겠습니다. 네, 저도 너무 열심히 잘 다녀왔습니다. 가서 살도 많이 찌고 오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 한인의 뿌리를 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에 귀화하는 거죠. 저도 미국 사람으로 귀화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가져서
그 나라에서 이제 그 피선거권을 취득해서 이제 우리가 출마해서 이렇게 투표를 통해서 그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이제 표를 다 받아서 이제 선거에 이기게 되고 이렇게 그 다른 나라의 정치인으로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번에 이제 다 모으셨는데 정확하게 70분이 이번에 이 행사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제가 원래 이곳에서 가기 전에 듣기로는 한 전 세계에 퍼져 계신 분들이 140분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행사에는 70분이 정확하게 70분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옛날에 생각할 때는 일본은 귀화되기가 되게 어렵고 더구나 한인으로서 일본에서 이렇게 선출직 어떤 정치인이 된다는 건 아마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래서 일본에서 오신 분은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 이제 동서부에 나뉘어서 또 중간에 시카고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을 배웠고요. 지금 나라별로 한다 그러면 사실은 남미, 아르헨티나도 또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그다음에 이제 또 유럽에도 런던 시의원도 두 분이나 계신 것을 요번에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나라 동포들이 한 270만 명 정도 외국에 나가서 살고 계신데 이제 우리가 그 중에서도 시민권을 그 나라 각자 시민권을 취득해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 그게 굉장히 고무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국말을 아주 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리고 또 한 분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만난 분은 어머님이 파독 간호원이셨는데 이제 간호사로 가셨다가 거기에 이제 독일 분과 만나서 결혼하셔가지고 이제 이분이 태어나셔서 이 젊은이가 이제 거기에서 또 선출직 그 지금 이제 정치가가 된 거죠. 이제 그분이 어머님의 나라가 한국이니까 자기는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와서 이제 여러 가지 활발한 토론도 하고 우리와 함께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나눴는데 저는 아주 그 친구가 열심히 그렇게 참여하는 것을 보고 또 특히 이제 자기 엄마가 한국 간호사였다는 거에 대한 프라이드도 있고 이 사람이 아주 그 한국에 대한 애정이 대단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보기에 좋았고 또 제가 만난 두 여성분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이분들은 두 분 다 연세가 아마 제 또래나 뭐 저보다 조금 저 또래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한 분은 좀 더 연세가 많은 것 같고 한 분은 좀 더 저보다 젊은 것 같은데 두 여자분이 입양이 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모르고 한인이라는 것만 확실히 알고 이제 입양이 됐는데 이 두 분이 이제 각자 자기 살고 있는 거기에서 이제 정치가가 되셨어요. 근데 이 두 분도 그렇게 따져보면 한국에 대한 자기 그러니까 생모가 한인이다. 이것만 알고 있고 자기가 자라난 모든 환경이 사실은 미국인인데 이렇게 한국에 대한 관심이나 어떤 자기 뿌리로서의 그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두 분 다 아주 한국 문화, 전통, 역사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열심히 공부했고 한국 말도 배우러 다녔고 이런 거를 보고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한국에서는 막상 지금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한국 역사가 선택 과목으로 됐다 그런 얘기를 얼마 전에 올해인가 어디서 들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대단히 속상했습니다. 아니 어느 나라 국민이 자기 나라 역사를 갖다가 선택 과목으로 그것도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선택 과목으로 하는 나라가 있을까?
미국은 250년 뭐 그 정도밖에 안 됐지만 보통 중학교 3학년, 그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2년 동안을 연달아서 US 히스토리 1, US 히스토리 2 이렇게 배웁니다. 그거를 배우고 난 다음이라야 세계사를 배워요. 그러니까 미국 역사에서 빵꾸 나면 졸업도 못하고 진급 그 단계로 진학도 못하고 아주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인데 이 국사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자국민들이 좀 더 열심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아쉬운 생각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그 입양이 되신 두 여성분께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모국 대한민국 우리나라다 이렇게 얘기할 때 굉장히 감동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여기서 한 3년 동안 입양인 가족들에게 한국어하고 한국 문화, 그다음에 한국 역사를 가르쳤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부모들한테도 한국말 가르치고 그 꼬맹이들 이제 뭐 학생들을 모아서 이제 제가 그 이제 입양인 한국 학교 거기 이제 교장을 3년 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 자기네가 키우고 있는 이 한국에서 온 아이들에 대한 존경심이, 그러니까는 그 한국에 대한 역사, 문화, 한글을 배우면서 대단히 관심도 많고 프라이드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았어요. 자기네가 키우는 아이들의 모국이 굉장히 5,000년 역사가 있고 훌륭한 나라다. 이런, 그래서 제가 하물며 외국에 있는 우리들도 그런 거를 열심히 하는데 한국도 좀 더 열심히 국사를 가르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해봤고요. 저는 이번에 그렇게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뉴질랜드에도 아마 국회의원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그 캐나다에서 오신 두 분 중에 한 분은 종신이에요. 이 위원 그가는 국회의원이신데 무슨 거의 자기를 받으신 것 같이 평생 동안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십몇 년을 썰벌하셨는데 앞으로도 한 16년이 더 텀이 남아있는, 그러니까 이분이 57세라 그러시던데 아마 앞으로 16년을 계속해서 더 캐나다의 그 브리티시 콜롬비아라는 거기에 지구에 평생으로 하신다. 그래서 제가 되게 부럽기도 하고, 야, 이분은 그냥 한번 임명을 받으니까 이렇게 종신을 받으시는구나. 상당히 유능하시고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진주시장님을 뵙고 왔고요. 또 진주시의회를 방문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서는 뭐 거기 그 국회의장님도 모셨고, 국회의원님들이 한 국민의힘당에서 한 4분,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 한 4분, 그다음에 이제 그 외무부 장관님, 박진 외무부 장관님, 그다음에 뭐 이렇게 만나 뵀었어요. 이분들을 뵈면서 진짜 아까 우리 지금 여기 한정태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나라와 이제 이 밖에 사는 우리들의 이 현지가 서로 원활하게 더 소통이 되고 서로 교류가 되고,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외국에 나가서 사는 우리들은요, 아마 한정태 의원님도 그러겠지만 늘 이렇게 다음 세대,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 그러면은 한인 2세, 한인 3세,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미국 사람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되도록이면 한인의 그 뿌리에 대한 자부심이라든지 자긍심 또는 정체성, 이런 것들을 우리의 후대들이 좀 더 오랫동안 가지고 있기를 상당히 열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들도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만들어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모이신 이 70분들이 한결같이 한국말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이디어가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전 세계에 퍼져 있던지 우리가 우리 그 후대들에게 이제 우리가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후예다, 이런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뿌리 내려 나가는 그거를 좀 열심히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또 한국과도 더 원활하게 교류를 하고 이런 것을 다 모두 나누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런 이제 모임에 처음 갔는데 제 스스로에게는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영어로 아이 오프닝 눈이 이렇게 떠지는 그런 소중한 경험이었고요. 또 우리 한정태 시호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 이렇게 한국 국민들이 이제 내시는 세금으로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 시간을 아주 앞으로도 우리가 보람 있게 써야 되겠다. 이렇게 배운 것을 잘 나누고 해야 되겠다. 그래 안 그래도 갔다 오니까 저도 우리 동네에 있는 리포터 한 분이 그걸 빨리 써달라. 어, 그래서 이제 여기 로컬 신문에 내게 그 다녀오신 그거를 써달라 그랬는데 제가 아직까지 다른 게 너무 바빠서 못 썼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거를 지나가면서 빨리 써서 이제 그분한테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준비도 부족하고 제가 저희 단체 카톡방에 사진 몇 장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요번에 그 시장에 또 출마를 하니까 제가 뭐 여기서 활동하는 거 조금 이렇게 해서 이제 올려드렸습니다. 그냥 너무 몇 개 많이 올려서 죄송하고요. 시간 나실 때 재미삼아 보시면은 아마 그냥 스테파니 장이 미국에서 뭘 하고 있구나. 제가 그거를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저희 애가 만들어줘가지고 요즘은 여기도 다 SNS QR 코드 딱 하나 하면 이제 그 안에 내용이 다 들어있는 그런 방식들을 취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조금 신세대처럼 보이려고 그거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봐주시고요. 저도 지금 이제 리포트 거기 참여 후기 여기까지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꺼주시고. 네, 이제 제 말만 어울리네요. 두 분 말씀 잘 들었고 뭐 별로 질문은 여러분들이 뭐 이제 거의 공식적으로 10시 51분이에요. 저희는 그래서 11시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이제 시작한 지 2시간째 되려면 한 10분, 9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그 스테파니 장이 얘기할 때 잠깐 제외 동포가 725만 명인데 미국에 263만 명 1위입니다. 2위 중국 235만 명. 네. 그리고 일본이 81만 명 3위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본에서는 정치인이 아무도 안 왔다. 당연하죠. 제가 그것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제1조선이 탄압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1980년대까지 80년대 중반까지 북한은 93,300명의 제1조선인을 받아들였습니다만 1970년대 80년대 한국에서는 일본으로 유학간 유학생뿐만 아니라 한국 체류 제1동포들이 연루된 조작된 간첩 사건만 319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서 사형 집행을 당한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일본 정부의 조선인 탄압, 조선학교 탄압은 아주 악랄합니다. 2010년도 고교 무상화 정책에서 조선학교 배제시킵니다. 그리고 유치원, 보육원 2019년도 무상화 정책도 제일 조선인 유치원 40곳은 한 푼도 세금을 혜택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학생 긴급 지원금도 조선대학교는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스크를 지급하는 것도 조선인이 세운 유치원은 배제시키고 있고요. 대학 입시도 제1조선인들은 별도 심사를 하고 있고 우익단체의 조선 학교 학생들 협박을 일본 정부는 방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외 동포가 81만 명이나 사는 3위의 일본은 인권의 사각지대고 거기서 정치인으로 자체가 출마할 수 없는 아예 차단당하는 2등 시민으로 살고 있다고 이런 거 우리가 굉장히 열받아서 충격을 좀 받아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뭐 스테파니 장을 따라가가지고 옆에서 봤는데 여기 70명들이 모였는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할 때 전부 다 호텔 로비에서 복도에서 식당에서 전부 다 영어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쪽팔렸습니다. 한국어 진짜 개뿔도 못하는, 근데 할 줄 아는데도 지들이 쪽팔려서 아니면 잘난 척 하려고 영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으로 왔는데 이중언어 정도는 기본인데 무슨 외국에서 지들이 죄송합니다 열받아서 선출됐다고 잘났는지 모르지만 그 영어로 계속 시부리 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티꺼웠다. 니들 한국말 그 정도 못하는 것들이 조국에 얼마나 니들이 도움을 주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니들 애들 교육 수준 한 고등학교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하면서 통일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조금 학자적인 어떤 학문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갖고 하라 뭐 이런 계속 혼자 하면 열받습니다. 자, 우리 박정희 형제님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뭐 좋은 말씀이지만, 한 가지 좀 짚고 싶은 것은 지금 이렇게 이렇게 정치인으로서 한국에 간 것은 여기 한정태 님도 그렇고 스테파니 장님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 시민의 대표로서 이 국가에서 역할을 하지만 이제 한인 디아스포라로서 이 한인들의 특수성을 살리고 또 서로가 잘 되기 위해서 한인과 협력하는 것이니까 언어 같은 거 안 되는 거 너무 나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것은 아니고 두 분 다 우리 동네에 연하 마틴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연하 마틴 그 얘기를 듣고 반가워서 저는 드리려고 했고요. 제가 존경하는 그런 분입니다. 저랑 개인적으로 친하진 않지만 모임 같은 데서 여러 번 본 뭐 그런 사람 페이스북 친구고. 그런데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정태 형제님이나 스탠바리 자매님은 진짜 한국에 이번에 가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이고, 이 우리 연하 마틴은 내가 존경하지만 그분은 선출직이 아니에요. 이 캐나다의 세니터는 임명직이에요. 그래서 임명직이고 한 번 임명되면은 평생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아무 권한이 없는 귀족, 과거에는 귀족이었던 그러니까 이제 그 영국의 역사에 보면은 이제 그 일반인들 커먼스 대표가 이제 국회를 이끌어 나가잖아요. 우리 이거는 이 사람들은 이제 로드 영국으로 보면은 그런 귀족 계층이라서 거의 상징적인 것이고 좀 진보적인 정당에서는 매일같이 하는 얘기가 그놈의 상원 없애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하 마틴이 계속 할 수 있는데 계속 못하게 되는 사태는 상원이 없어지는 그런 일일 겁니다. 아마. 예.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이 계신다는 게 뭐 대단한 것이죠. 내가 2007년인가 캐나다 이제 밴쿠버 갔을 때 거기서 내가 들은 이야기가 그 캐나다에서 몬트리올 올림픽을 개최를 했었잖아요. 그때 이게 올림픽 스타디움을 지으려고 보니까 자기들 실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결해 줬냐? 우리 정주영 회장님이 해결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캐나다 사람들이 그 한국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그 우호적으로 바뀌고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아마 이제 아까 그분도 사실은 뭐 물론 그렇게 뭐 아무 권한 없는 우리 한국의 뭐 대부분 판사들은 또 이제 권한이 좋죠. 그렇지만 권한도 없는 그런 분이다 할지라도 또 그런 분이 있다는 게 뭐 우리로서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구차는 오타와에서 우리 김영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오타와에서 한다고 그래서 스테파니가 다시는 따라오지 말라 그랬는데 내년에도 꼽사리 켜서 따라가서 우리 박정희 형제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우리 이현 형제님 마이크 켜셨고 그다음에 이동규 형제님 다음에 우리 김영호 우리 사부님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 형제 말씀하세요. 예. 아까 그 한정태 형제께서 말씀하신 게 뭐
그러니까 뭐 비서관들도 많이 줄줄 달고 오셨다고 막 저는 갑자기 정의미 형제님 생각이 났는데 그때 아니죠? 아니요, 공식 참가를 했어요. 그 비서관들은 예. 공식. 아니, 제가 저- 경험한 거는 제가 경험한 건 달려서 갔더니요. 조식 아침에 안 주더라고 저는. 스테파니만 주고 나는 밥도 이제 뭐 안 주고 아무튼 뭐 자기들 행사하는데 9시 반부터 8시까지 관계자 외에 태그 없는 사람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희들 꼬다는 보리자 들어와 가봤자 아무 소용없어. 방만 나눠주는 것밖에 없으니까 웬만하면 달려서 가면 안 좋습니다. 저도 아까 마이크를 킨 순간이 네. 예, 저도 아까 마이크 켠 순간이 그 박정희 형제님 말씀하실 때 같이 켰었거든요. 저도 이제 그 언어가 사실은 우리 그 딸이 첫째는 좀 하는데 둘째는 좀 한국말이 조금 어눌해요. 조금 뭐 후회도 할 때도 많이 있는데 특히나 뭐 아프리카 상황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한글 학교에 계속 보내려고 했다가 애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 한국 애들이 여기는 한국 교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 상사 직원 애들 아니면은 뭐 대사관 자녀들 이렇게 많이 오는데 얘네들이 한국서 왔다든지 뭐 다른 나라 갔다 왔다든지 하면은 그 한국 사람들 성격이 이렇게 애들 막 몰고 다니는 성격이 있어요. 야,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대장 성격이 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애들은 그런 거를 또 성격상 부모 피를 받았는지 쫄쫄 따라가고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럼 뭐 안 가면은 이제 또 왕따를 당하는 거야, 애들이. 그래가지고 갔다가 이제 안 가겠대.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내가 걔네들 다 왕따 시켜버리겠대. 그래서 애들이 한글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 한편으로 이렇게 외국 살다 보면은 어떤 저희민 형제님이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예요. 바이링구를 이렇게 늦게 또 유학 가서 이렇게 하신다는 게 언어가 두 개 언어를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고 이제 한정태 님도 자기 자녀를 낳았으니까 이제 크시는 거 보면서 이렇게 아마 겪으실 거예요. 그 애들이 크면서 두 개 언어를 한다는 게 아마 뭐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좀 참고하셨으면 해서 나중에 혹시나 우리 딸내미 보더라도 말 어눌하다고 그렇게 흉보지 마시라고 그 말 하려고 저도. 네, 감사합니다. 우리 네, 이동경 형제님. 예, 저도 아까 우리 박정희 교수님이 연하 마틴 얘기하는 바람에 뉴질랜드에서 멜리사리 국회의원이 갔잖아요. 그분도 역시 자세히 알고 보면 연하 마틴 못지않게 뉴질랜드 안에 그 내부적인 뒷얘기들이 있어서 재미있을 것 같아갖고 소개해 드리려고요. 멜리사리는 국회의원입니다. 연방의원이 아니고요. 뉴질랜드는 상원과 하원이 있지 않고 단일 팔러먼트가 있고 120명이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국회의원인데 무려 5선입니다. 근데 그분도 6선, 7선, 8선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역구가 오클랜드에 있는 마운트 로스케일 지역구인데 100% 나가면 떨어집니다. 노동당한테. 이분은 국민당이에요. 내셔널 파티, 레이버 파티한테. 오클랜드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레이버 파티가 세죠.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왜 그렇게 되냐? 이분은 그 국민당 내부의 순위가 높아요. 지금 14위예요. 그러니까 국민당은 아무리 득표를 못해도 최소 40~50명은 국회의원이 되거든요. 근데 뉴질랜드 선거제도가 굉장히 특이해요. 여기는 독일식 그 정당부 투표제이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당락과 상관없이 정당 투표자로 얻은 비율대로 국회의원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떨어져도 그 비율대로 당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멜리사리는 분명히 아까 박정희 교수님이 그 지역구에 있는 그 나라 국민을 대표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멜리사리는 분명히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한다는 비례대표 명분으로 14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인도 쪽에서 2명, 중국 쪽에서 1명, 그 다음에 패시픽에서 3명, 마오리는 이 나라 헌법에 의해서 5명, 딱 피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공식적으로 뉴질랜드에서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또 그것은 국민당이 그나마 한인 표를 의식해서 그 제도를 한 거죠. 노동당은 없는데. 그래서 그 알고 보면 굉장히 화려해 보여요. 막 5선 의원에 그다음에 막 하지만 우리 한인들 때문에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역구 당선은 없고 대신 국민당 내부 순위가 높아서 계속하고 있고 이런 추세면 그 다음 선거, 그 다음 선거, 그 다음 선거 100% 당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거 설명드리려고요. 예. 고맙습니다. 뭐 제가 거들면 저희 애들도 사실은 한국어 그렇게 엄격하게 하지는 못하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여기 한국에서 명동에서 짜장면집 하다가 미국 와서 짜장면집 40년째 2대를 걸쳐서 하시는 분이 계신데 한 20년 전에 그 손녀딸과 할머니가 대화를 서로 제가 대명관이라고 짜장면 먹으러 갔는데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중국말로 하니까 이제 손녀딸이 이제 중국말로 답변을 하다가 손녀딸이 영어로 하니까 할머니가 영어로 하다가 할머니가 또 한국말로 하니까 얘가 한국말로 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대화가 한 짧았어요. 근데 3개 국어를 동시에 할머니랑 손녀딸이 하더라고요. 이게 부모가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애들이 태어나면 이거 뭐 저 쓸데없는 얘기입니다만은 트라이링구얼 자동적으로 세계 언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루에 단어 10개 외우기도 힘들 텐데 애들은 아마 하루에 최대 매일매일 300개 단어를 자연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트라이링구얼이 태어나자마자예요. 근데 유대인 애들 중에서도 사실은 얘네들 지금 자기들끼리 학교 만들어냈고 교과 과정 해는데 바미츠바에서 자기들이 히브리어 스크롤을 읽잖아요. 근데 유대 언어 이스라엘리를 못하는 유대인들은 없다고 보셔야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주 지네 민족 정신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한번 보태면서 우리 김영호 우리 사부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같은 언어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지금 제가 한 10년 좀 넘게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고 개원 연구원을 했습니다. 이제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러면은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건데 옛사람들이라면은 정신문화연구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카이스트하고 정신문화연구원하고 2개를 만드는데 아무튼 한국의 문화를 갖다가 지금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은 대학교 중심인데 그러니까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을 출판했던 곳이기도 하고 거기 학생들의 한 절반이 대학원생들의 외국인들입니다. 다 우리나라에서 학비를 주고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그들이 가장 많은 아이들이 이제 와서 공부하는 것들이 정치학이에요. 정치학. 그래서 그 나라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3세계 친구들이 많은데 주로 정치 쪽으로 이렇게 관련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의도적으로 그런 친구들을 좀 친한파 학위도 받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국가적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친구들의 상당수는 한국말을 한국인만큼 합니다. 한국인만큼. 그래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참.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한 10수년 전에 한 15, 16년 전에 저한테 무예를 배웠던 캐나다 친구가 있었습니다. 경기대학교의 강사였는데요. 이 친구는 일본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한국말을 거의 못했어. 그런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친구가 만약에 한국말도 좀 더 잘했더라면 엄청 한국에서 인기도 있었고 활동 영역이 훨씬 더 넓었을 겁니다. 근데 아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친구는 한국에 대한 기본적인 한국의 문화나 또 어떤 그런 좋아해가지고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한국에서 주로 활동을 했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한중년에 이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연구원한테 최근 한 4, 5일 전에 함께 이제 뭐 심사가 있어서 갔다가 오는 길에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들었던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세계의 대학 중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과가 1200개라고 된답니다. 1200개. 거의 충격적이었는데 중국이나 일본이 한
300에서 400개 수준인데 한 4배 정도가 된다는 거죠. 3배에서 4배. 그러고 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특히 이제 3세계나 또 많은 쪽에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게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어 능숙하다는 것들은 결코 손해보는 일들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또 하나 이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그 한국 문화를 이렇게 외국에 소개하는 부분들이 가장 그 힘든 지점이 번역이 잘 안 돼요. 번역이. 아주 좋은 번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뭐 문학상하고도 연결된다고 생각되는데, 한국어를 잘하는 부분들은 여러모로 유용하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적어도 좀 더 이렇게 신경 쓰는 것들이 조금 더 미래를 본다면은 또 좀 지혜로운 투자가 아니겠는가, 지혜로운 부모의 어떤 역할이 아니겠는가 하는, 저도 물론 뭐 한국에 있어 가지고 외국어도 못합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한 10분 늦게 시작해서 지금 딱 1시간에 했기 때문에 마무리가 딱 되면서 공식적인 우리 휴먼 라이브러리 우리 한정태 시드니 시의원님, 그리고 팰리세이즈 파크의 스테파니 장 시의원님, 우리 둘 다 형제님과 자매님인데 오늘 공식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여기서 제가 슬레이트 쳐드리겠습니다.